주문을 외워보세요. 근심 걱정 모두 다 사라져가요. 하쿠나 마타타 주문을 외워보세요. 걱정 마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살다가 보면 힘든 날도 있지요. 세상이란 그놈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판단대로 잘 풀릴 거야. 봅시다. 하쿠나 마타타 만사형통 이루어질 거야. 하쿠나 마타타. 네,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걱정 근심 없이 탄탄대로 만사형통 잘 이루어지실 겁니다. 하쿠나 마타타. 주문을 외워보세요. 걱정 마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동안 잘해왔지요. 살다가 보면 힘든 날도 있지요. 세상이란 그놈 앞에서 기죽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판단대로 잘 풀릴 거야. 판단대로 다 잘 될 거야.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만사형통 이루어질 거야. 만사형통 이루어질 거야. 아침마당 전국의 애교쟁이죠. 우리 지효 씨가 노래를 불러줬는데 노래 제목이 하쿠나 마타타. 아프리카 쪽의 언어라고 하는데 잘 될 거야. 만사 형통이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우리에게 정말 노래로 힘을 주네요. 코로나19 이후에 네.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이 말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필요하고요. 근데 오늘 출연한 손님들 세대에게는 매 순간 꼭 있어줘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굉장히 힘듭니다. 취업 걱정하랴, 돈 걱정하랴, 미래 걱정하랴. 그래서 그런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모든 일 잘 될 거라고 제가 준비한 노래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뭐 의미도 좋고 네. 노래도 좋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청년들만 챙기면 어떡합니까? 여기 지금 우리 양쪽에 있는 우리 중년 하쿠나 마타타 누가 해줄 거고. 저기 또 우리 중년 MC분들 또 하쿠나 마타타 누가 해줘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참을도 위아래가 있는데 너무 청년들만 이렇게 챙겼나요? 네. 어떡하죠? 곽범 씨, 네.
가만히 앉아있는 중년들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무슨 벌집도 아니고 그걸 왜 들쑤셔놔가지고 저희 중년들은 괜찮아요. 괜찮대잖아요. 앞에 그 어르신 계시고 당수걸은 어떠셨어요? 당분이라네요. 제일 미워. 아니 몸 나이는 이래도 마음 나이는 청춘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염색도 좀 하고 챙기고 가면은 네. 저도 청춘이랍니다. 청년이에요. 마을에서는 제가 최강 동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마을에서는 온갖 뒤치다거리 다 하시고 그럼요. 커피 심부름까지 다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침에 타고 왔어요. 새벽에. 그러니까요. 예. 조규철 악단장님은 어떤 식으로 저희에게 힘을 연주로? 네. 그럼요. 예. 대신 우리 청년, 중년 나누지 말고요. 네.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또 오늘 출연하신 네 분, 그리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의 연주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아침부터 이지호 씨 노래에 이어서 우리 어르신 조규철 어르신의 연주까지 기운이 그냥 불끈 힘이 불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힘찬 기운 쭉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 정식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우리 청춘들, 농촌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 어벤져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우리가 아는 농부는 밀짚 모자에 장화 신고 막 얼굴 시커멓게 타고 그렇거든요. 고생을 좀 덜 하셨나? 어떻게 얼굴이 다 빛이 좋으세요? 청춘이시잖아요. 청춘. 네. 그래서 정말 꾸미지 않아도 예쁘고 멋진 이 네 분 나오셨으니까 네.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각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세 끼를 고구마만 먹어도 문제없는 고구마가 난지 내가 고구마인지 모르겠는 고구마를 사랑하는 청춘농부 강부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농촌의 삶도 꿀처럼 달달하고 복합솜처럼 뽀송뽀송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순창의 청년 농부 신성원입니다. 순창에 청년 농부도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고소한 땅콩을 키우기 위해 8가지 땅콩을 재배하고 있는 땅콩이 잠드는 시간까지 함께하는 고창의 땅콩소녀 이두리입니다. 땅콩소녀 오셨어요. 땅콩소녀. 밥 반찬인 도라지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돈이 되고 농촌의 활력을 전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무주에서 온 도라지 청년 박민철입니다. 도라지 청년. 제가 개인적으로 반가운 분이 또 있어요. 누군가요? 네. 우리 또 강보람 씨. 네. 네. 왜요? 저랑 인연이 있으시죠? 네, 저희 그 새만금 표류기라고 재작년에 같이 프로그램을 했어가지고 인연이 있어요. 그때 했을 때 재작년에 저희가 KBS 그 개그맨들 같이 해가지고 새만금 안에서 그 넓은 데서 그냥 표류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전기수 선배로서 나와가지고 길잡이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솔직히 못 볼 줄 알았는데 매년 고구마도 보내주시고 집으로. 정말요? 네. 우와.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구마입니다. 볼 줄 몰랐어요. 곽범 씨. 네. 제가 여기서 곽범 씨를 보는 마음이 딱 그거예요.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개그맨 들어왔을 때 네. 아휴 우리 범이 잘할 수 있을까 싶었더니 요새 떠가지고 업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너무 잘 나갔어요. 업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강보람 씨가 키우는 고구마가 실제로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곽범 씨도 지금 칭찬을 했거든요. 맞아요? 아, 네. 저희는 고구마를 1년 내내 저희 고구마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확철 이전에 선주문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1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고구마인데도 매번 매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맛있어. 네. 선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진이 될 정도로 와 대단하네요. 아니 저도 사실 그 프로 다이어터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이 고구마를 엄청 먹는데 막 한 박스씩 사거든요. 근데 진짜 맛없는 거를 한 박스 사면은 이거 막 이렇게 해치울 때도 안 그래도 다이어트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너무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로 선주문해가지고 막 매진이 되는 거잖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맛있어요? 먹어봐서 알아요. 네, 저희는 이제 고구마가 크게 이제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다색고구마, 그다음 밤고구마 4가지를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꿀고구마 같은 품종은 숙성시키면 숙성시킬수록 달아져요. 엄청. 네, 그래서 맛이 좋고 또 그 이제 고구마의 품질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객들이랑 SNS를 이제 소통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보람 씨 제가 그 밭에다가 고구마를 좀 심었었거든요. 꿀고구마. 네. 처음에 좋았어요. 크고. 근데 나중에는 나무 이렇게 썩은 것처럼 그 껍데기만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아, 정성이 부족. 정성이 부족하셨네요. 농담이고요. 네. 이제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그 땅에 배수가 좋지 않으면 그 고구마가 다 그렇게 갈라지고 그 땅 안에서 다 썩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농작물과 계속 뭔가 소통하는 뭐 자주 가봐야 되고 관심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청년 농부들 되게 이렇게 외부와 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뭐 내가 만든 농산물, 내가 그 농산물로 한 가공 제품 이런 것만 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 내가 어떻게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가서 그 내가 이렇게 키우는 농작물과 소통하는지 이렇게 서로 만나는지 이런 일상들을 소소한 일상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필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이제 단순 홍보보다는 이제 진심을 전하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고 이제 홈페이지를 자신 있게 만들었어요. 이제 청년 농부가 짓는 고구마 농장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러면 그냥 잘 팔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박스 팔았어요. 네, 다음 달에는 이제 2박스 팔렸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보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몰라가지고 그 제 SNS 블로그는 이런 열어가지고 그 제일 집에서 좋은 트레이닝복 있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걸로 입고 내 고구마 내가 화보 장인이다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농사 짓는 거 맞아요? 막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 나가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뭐 밀짚 모자에 이제 몸빼 바지 입고 장아찌 이런 모습들을 올렸더니 고객들이 이제 한번 먹어볼까? 여기 진짜 농사 짓는 거 맞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문해 주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담은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꾸밈 없는 거, 자연스러움이 더 소비자들에게는 와닿았던 거죠. 근데 강보람 씨가 정말 꿀 고구마를 판다면 실제로 신성원 씨는 꿀을 농사 지으시는데 어때요? 잘 됐어요? 올해 저희 5월에 우박이 내렸어요. 제가 쌍치에 살고 있거든요. 쌍치에. 예. 근데 이제 19년도부터 날씨 기후가 좀 많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19년도에는 갑자기 서리가 내려왔고요. 20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꿀들이 이제 벌들이 일을 못하는 실정이 됐고,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에 있는 꽃눈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일벌들이 지금 꿀을 못 가져오는 실정이에요. 지금 말하면 흉년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저희 농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양봉 농가들 다 똑같이 지금 올해 흉년일 겁니다. 저희 아침마당 전복은 풍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윗함, 이 달달함이 철철철철철 흘러 넘치시는 분이 바로 계시거든요. 우리 조규철 단장님 지금도 넘치십니다. 제가 네. 저 다정다감하다는 말은 듣긴 했는데 저 여유. 이렇게 야. 방송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쑥스럽습니다. 네. 그럼 제가 스윗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신성원 씨. 꿀을 피로 회복에 좋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한 스푼씩 먹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걸 보면 뭔지 모르게 꿀이 특별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고정 양봉이거든요.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양봉을 하는데 저희가 부지가 좀 넓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원래 산에서 나온 꽃들로 꿀을 가져오지만 저희가 직접 꽃을 심거든요. 저희가 직접 꽃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꿀을 가져온 다음에 숙성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꿀을 채미를 하면 장비에 넣어서 장비에서 숙성을 합니다. 보일러 아시죠? 보일러. 보일러 따뜻해지면 바닥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장비가. 저희는 벌통에서 그대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고. 그래서 맛이 더 은은하면서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진함이 없는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네. 저도 조금 서윗하게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다. 박범 씨, 네. 그건 저기 스윗한 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느끼해요. 버터야.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랬어요? 그 눈빛도 버터야. 기름이야, 기름. 확실히 이렇게 서윗한 거는 이렇게 조규철 단장님 같은 서윗하면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 톤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딱 질문할게요. 꿀 팔아서 얼마나 버셨습니까?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직 이제 소규모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직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도 키워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고 그 꽃을 활용해서 다른 또 체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소득이 좀 그러긴 하지만은 충분히 지금 제가 운영 가능할 만큼 소득은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명찰에 이 장목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신성원 씨만 지금 목화까지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네. 목화도 뭐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카가 순창에 원래 특산품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동창에? 목화가요? 네. 고추장. 처음 들었는데요. 원래 그 모카라는 게요, 1980년도 이후부터 저희 나라에서 좀 대가 끊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네, 저희 나라에서요. 근데 이제 저희 순창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는 모카가 특산품이었어요. 네, 그 모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거래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줄면서 그게 많이 폐업을 하고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농업 관련 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려움 뉴스를 하면서 기후 변화, 그리고 또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를 많이 하거든요. 이누리 씨도 왜 농촌 인력 부족으로 고생 좀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에 일과를 시작을 하려면은 한 새벽 5시 전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 손이 부족해서 인력사무소에 가서 이제 인력을 구하려고 이제 서성여도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사람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예약을 해도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지나게 기다리게 되면은 저희는 땅콩 파종 시기가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수확이 늦어지고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저희 마을 어머님들이 발벗고 나셔서가지고 땅콩 파종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어머님들 덕분에 작년에는 그래도 코로나였지만 그래도 조금 다행히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창 땅콩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80년대에 야산 개발을 고창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땅콩, 수박을 거기 키웠어요. 그 넓은 땅에. 그 고창 땅콩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엄청 맛있고요. 고창 땅콩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란 말이에요. 저도 고창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땅콩 집에서 농사를 또 이렇게 지어가지고 먹어도 땅이 좋아서 그러지 맛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고창이 이제 전 면적이 황토로 되어 있는데 게르마늄 수치가 이제 한 11% 정도 되어 있고요. 산들 바다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농사를 지어도 어떠한 품질보다 조금 더 좋은 땅콩을 재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창에서 재배하는 땅콩은 유독 더 맛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피해도 컸죠? 네,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땅콩은 꽃이 펴야지만 땅콩이 재배가 잘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52일 동안 장마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일조량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거의 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콩이 재배되는 이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비가 계속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확량 자체도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도라지 또 키우는 도라지 청년. 도라지도 땅에다 키우는데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네,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생산량이 좀 줄어서 좀 손해를 봤죠. 여기 있는 도라지가 제가 3년 키운 도라지인데 시중에 파는 도라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인삼 아니에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삼 아니냐고 하는데 네. 인삼처럼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그
단연간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진짜 크다. 네. 아니, 3년생 도라지를 밥 반찬용으로 판매할 일은 없고 네.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신다고요? 네, 도라지도 그 인삼처럼 사포닌 성분이 있거든요. 인삼도 6년을 키워야 사포닌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 도라지도 3년 이상 키우게 되면은 사포닌 성분이 많이 생겨서 저는 그걸 가지고 도라지청, 도라지전과 도라지 절편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얼마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5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도라지로 25억이요? 네. 도라지로 25억이면 네. 야, 그럼 도라지 농사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계신 상황이신 거예요? 네, 제가 농사 짓는 거는 한 3,000평 정도 되고 인근 마을의 주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총 한 2만 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산림청 자료를 보니까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전인 2013년도에는 무주군 전체 도라지 생산량이 한 110톤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7년쯤 보니까 한 240톤까지 늘었더라고요. 와. 예, 제가 거기에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그 농사와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농촌 청년들, 멋지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신성원 씨에게 정말 궁금한 게 사실 목화가 재배하기가 힘들고요. 네. 또 수확하고 이럴 때는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다 감당하시나요? 제가 마음을 먹고 목화를 재배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찾은 게 경주였어요. 경주. 경주를 가가지고 보니까 목화를 재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반문객들한테 이제 목화 따는 법이나 아니면 목화를 가지고 이불 만드는 법들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목화를 다 배웠습니다. 종류별로 어떻게 수확을 하고 어떻게 이제 재배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 있는 논문 같은 거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다 읽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목포에 가시면 목화 재배 단지가 또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재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목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목화를 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 벌이 이제 꽃에서 벌 화분하고 꽃을 이제 꿀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목화 송이를 가지고 그냥 꽃다발이나 리스 같은 거 있죠. 요즘 인기 많은 거. 맞아요. 네, 리스나 가랜더 같은 거 만드는 걸 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배우려고 서울에 있는 친척 동생한테 올라가가지고 네, 그걸 배워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 목화꽃이 이렇게 솜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등장했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네. 근데 목화는 꽃도 굉장히 이쁘고 또 약간 열매 열렸을 때 그거 처음 열매 때 이렇게 따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솜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확 드러난 것이 아마 그 따뜻함, 보드라움, 뽀송뽀송함 이런 것들이 어쩌면 소비자들한테 우리 시대에 좀 뭔가 이렇게 탁 던져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좀 특별함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재배한 이유는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재배를 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제가 막내거든요. 이남 일녀예요. 저희 큰 누나가 첫째고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형이 사고로 먼저 가족 곁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네, 목화 꽃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재배하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예전에 그 가지고 계셨던 추억을 보면서 좀 힐링 좀 하고 아픔을 좀 치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목화를 재배하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은 그 순창이 그 이제 뭐 목화의 그 뭐 특산품이었었대요. 이었었다. 이었었는데 우리 신성원 씨 때문에 그 목화가 순창의 특산품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누리 씨한테 아까 그 중요한 걸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여쭤봤어요. 땅콩 그거 그 삶은 땅콩 판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뭔 얘기입니까? 예. 전라도나 충청도 쪽에서는 이제 볶아서 먹는 땅콩을 주로 드시고요. 네.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경상도나 대구, 부산 쪽에서는 이제 삶아 먹는 풋땅콩이라고 해가지고 땅콩을 제철에 갓 수확한 거를 삶아서 드시는 건데요. 이제 고추도 풋고추 이제 이른 시기에 따는 것처럼 땅콩도 이른 시기에 수확하는 걸 풋땅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자꾸
자꾸 새로운 그 뭔가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수익 창출로 연결이 되고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볶은 땅콩으로 판매를 했을 때 기존 시중에서 판매하는 땅콩에 이제 중국산 땅콩, 수입산 땅콩들이 워낙 가격 경쟁에 이제 국산 땅콩이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농가들의 수입이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원래는 삶은 땅콩이나 풋땅콩을 기존에는 하지 않아 저희 고창 지역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좀 주력으로 이제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일반 볶아 먹는 땅콩이나 말려 먹는 땅콩에 비해서 수익이 한 2배 정도 이상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저도 밭에다 뭐 심잖아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땅콩 품종이 뭐예요? 그거? 다 불러드려요? 아니, 중요한 거 제일 잘 나오는 것만. 제일 잘 나오는 거. 일단은 수확량이 많은 땅콩은 이제 신팔광이라는 품종으로 네, 다수확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면적에 비해서 많이 재배가 돼요. 1.5배 정도 많이 재배가 돼요. 대신 이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적고 있어요, 지금. 잘 적고 있어요. 그리고 알이 큰 땅콩 같은 경우엔 다한 땅콩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기능성 땅콩으로는 자색 땅콩 참원이나 아니면은 검정 땅콩 선생님 네. 너무 빨라서 못 적었어요. 그런가요? 어떤 거 어디까지 못 적으셨어요? 아니, 큰 거부터. 큰 거 다안. 예. 하십시오. 네네. 그리고 이제 검정 땅콩이라서 안토시안이 들어있는 이제 흑생 땅콩 등등 이렇게 다양한 품종으로 한 8가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누리 씨의 땅콩 강의 잘 들었고요. 네. 땅콩 강의 뭐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키워드가 제가 보니까는 이정현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래서 뭐 고창 그 땅콩 품종도 뭐 바꾸고 뭐 그게 품종하고요? 네. 땅콩이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땅콩으로 재배했을 때는 수확량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모든 작물들이 다 그러지만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는 품종이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확 품종의 신품종을 도입을 해서 신팔광 땅콩을 고창 지역에서 이제 보급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3가지를 바꿨는데요. 하나는 한 줄 재배나 2줄 재배 이렇게 그 수확 시기에 맞춰서 수확하는 장비에 따라서 수확하는 방법들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배하는 방법 중에 원래는 평두둑이라고 해서 비닐만 멀칭해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이게 수확량에 영향을 조금 끼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작년같이 장마가 많이 왔을 때는 비로 인해 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둑을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품종까지 해서 총 3가지로 바꿔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처음 또 시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시범포라고 불리는 땅콩 재배지이고요. 약 8가지 이상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K홀부터 신팔광, 다한, 흑생 등등 이제 기능성을 함유한 땅콩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약 3,000평 부지의 재배 면적이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관수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땅콩밭은 관수 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지만 저희가 올해는 또 어떻게 그 땅콩 그 재배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시도했고요. 그리고 물 관련해서 땅콩을 재배했을 때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서 시도해 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도한 거는 그 친환경 농자재 그 생분해되는 비닐을 사용을 해가지고 재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비닐보다 약 10배에서 20배 이상의 비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유기농의 땅콩을 생산하고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시도해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 그리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청춘이니까 이 열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열정, 청춘 못지않은 우리 중년의 조규철 악단장님 어떠세요? 이분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참 부럽습니다. 박민철 씨도 이누리 씨처럼 도라지에 관한 사람들이 선입견을 깼잖아요. 네. 그 도라지를 가공할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2012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직거래 장터에서 부주군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부터인가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라든지 뭐 황사에 대한 예보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왜 쓰고 타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관지 보호라든지 뭐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식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 기침을 한다든지 감기에 걸리면 저희 할머니께서는 배 도라지 생강을 넣고 도라지 청이나 도라지 배즙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대박이 나겠구나. 바로 이거구나 하고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는 약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할머니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가내수공업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해주는 거는 괜찮지만 이런 식품 같은 거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내려오고 나서 아버지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서울을 갔더니 마스크 쓰신 분들도 많고 이분들한테 도라지청을 만들어서 팔면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공장을 하나 지어주시면은 안 될까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는 왜 돈도 안 되는 도라지를 하느냐,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홍삼을 해야지 도라지로 해서 무슨 돈을 벌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계획이 있었죠. 그 도라지를 제가 직접 농사짓고 가공하고 판매까지 온라인으로 판매까지 한다면 원가는 낮추고 그 유통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들한테는 품질이 높고 함량이 높은 도라지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저만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설득을 했죠. 저한테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 공장을 져달라고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시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한 2달에 걸쳐서 그 8평짜리 공장을 직접 지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8평짜리 그 공장을 하셔가지고 네. 일단 그러니까 생산부터 뭐 가공, 판매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막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뭐 수출까지 하신다면서요? 수출이요? 네. 원래는 그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온라인으로 아마존에서 이제 미국으로도 판매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호주로 수출을 좀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도라지 정가를 수출을 했는데 전통식품이다 보니까 그 요즘 한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네. 보자기 포장을 해서 한국 정통식품이라는 거를 알리면서 그 수출을 하니까 현지에서 반응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까지. 수출하면 이분은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김재 보람 대표. 고구마로는 또 수출 1호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요. 오. 아, 네. 제가 수출 1호는 아닌데 고구마가 사실 수입이 안 되는 농작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그 이제 최고 경매가를 받았더니 이제 홍콩에 있는 바이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좋은 고구마가 있으면 한번 수출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수출하는 업체가 이제 홍콩의 가장 큰 무역 업체였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수출을 했는데 그 유실률이 하나도 없이 100% 고구마가 완벽하게 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고구마가 살짝 상처만 나도 정말 예민한 작물이거든요.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그날 다 냉해 피해를 입어서 얼어버리고 전 세계 걸 다 수입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온 고구마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맛도 그중에 최고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고구마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아니, 왜?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왜 갑자기 반전이 완전 드라마 어쩜 같아요, 좋아? 드라마. 마음에 준비하고 있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대박이 났어. 네, 그래서 저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달에 고구마를 보냈는데 고구마 이제 유실률이 30%. 갑자기 부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50%, 그 다음 달에 이제 70%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홍콩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그 이제 고구마 뷔페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좌절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SNS에 그걸 올렸어요. 그걸 올렸더니 이제 농촌진흥청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거를 왜 개인이 연구를 하고 있냐고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연구 과제라고 하시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부터 그 국가 연구 과제로 이제 고구마 수출을 그 전에 안 했었는데 연구 과제로 선정이 돼서 고구마를 이제 수출을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시설이 좀 열악해서 그 이제 지역에 있는 큰 농협들에서 지금 수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강보람 사장님, 네, 대표님, 고구마는 그때 이후로 수출은 이제 중단된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이제 저 나름의 방식을 찾아서 지금까지 계속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서 그 홍콩이랑 온도가 맞는 그 계절에만 고구마를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아침마당 전북 우리 농촌에서 흙을 직접 일구면서 이 농촌의 새로운 희망, 꿈, 사랑을 펼쳐가고 있는 청년 농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청년들이 대도시에서 그냥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건데 이걸 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람 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뭐 집안에서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으시고 농사? 네,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저한테 농업을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1초의 생각,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어요. 왜냐면 방학에 이제 부모님 학창 시절에 돕고 하루 도우면 고구마 3일 누워 있어야 돼요. 맞아. 고구마 워낙 무거워가지고 이제 가을철 고구마 수확철 되면 온몸에 다 멍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사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고구마를 간식으로 싸가지고 다녔어요. 고구마를? 네, 그렇죠. 고구마를 이제 한 3개 정도 저 먹으려고 싸갔는데 짝꿍이랑 먹으니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그 다음날 5개 싸갔는데 부족해서 그 다음 10개. 오늘 저는 책가방에 책은 없이 고구마만 엄마가 한 감아서 떠주셔가지고 그러고 가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말을 해서 부모님이 저희 고구마를 사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때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소질이 있구나. 근데 부모님은 왜 이 좋은 고구마를 잘 판매를 못 하셨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누리 대표도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분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1년 선배인데요.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은 이제 3년으로 되어 있어서 1, 3학년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2학년 때는 이제 10개월 동안 실습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못 봤어요. 이제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알게 됐어요. 뒤에 알게 된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 보람 대표처럼 누리 대표도 부모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학교를 그렇게 가게 됐나요? 네, 저는 원래 이제 공대 쪽 이과를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과 계열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이제 다 주사기 들고 이제 간호대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약간 기계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공대 쪽 이제 그 대학을 가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대학 가기 바로 전에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농업 쪽에서 계속 하고 싶다. 이제 아버지가 그때 복분자 농사를 좀 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삽질도 한 번 못했던 상황에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했으면 좋겠다. 너가 앞으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후계자를 키우고 싶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농대 진학해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네. 농사 현장에 바로 안 뛰시고 취직을 했었다면서요? 네. 이제 2학년 실습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인턴으로 실습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감자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강원도. 근데 감자면 감자지.
그 뭐 종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배울 때. 그래서 아, 농업이 되게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한 분야가 있구나라는 건 처음 알게 됐고, 아버지한테 저 지금 당장은 내려가기엔 조금 그렇고 이제 농사의 기초를 좀 배워서 가고 싶다, 전문적으로 배워서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토양 분야랑 식물체 분야 쪽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실 때 대한민국 영토를 또 수하고 계시던 분이 이 중에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또 수색대 출신입니다. 신성원 씨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고향에 내려오기 전까지 아까 이누 대표님 말씀하셨던 강원도 고성에서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요. 네, 2016년도 8월 30일에 중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네. 아니 군대에서 사병들 기강을 잡아야 할 하사관이 이렇게 또 농사를 짓게 되셨는데 꿀과 목화. 네. 그러면서도 요식업을 잠깐 또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는가 동시에 전주에다가 좀 요식업 자리를 좀 차려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아랍으로 많이 다녔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모아놓은 돈이랑. 근데 이게 돈이 한 번에 쑥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빠지겠다, 힘들어지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이 뭐가 있나 고 한번 둘러본 거죠. 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좀 땅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주변에 아는 인맥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좀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농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때마침 아버지께서 양봉을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양봉을 하신다니까 저는 뭘 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꾸는 거를. 그러면은 양봉집 벌이 꿀이 필요하니까 꽃을 한번 심어봐야겠다. 꼭 그래가지고 꽃을 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꽃을 이제 결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도 방문해가지고 많은 실습도 하고 만들어 판매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요식업 안 하시길 잘했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식업 사업도 하시다가 지금은 또 농사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박민철 씨도 나는 뭐 농부의 꿈보다는 먼저 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약간 사업 성공을 좀 해야겠다 이런 꿈을 키우셨던 게 더 컸던 때도 있었다 이런 네.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2011년도쯤에요. 어디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서 학교에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 토익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죠. 그러다가 같이 공부를 하는 스터디를 하던 선후배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창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고 그 팀원들을 모았죠. 그래서 선배, 후배들하고 같이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열정은 있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주대학교에 그 창업선도대학이라는 지원 사업이 생겼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5천만 원이라는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팀원들하고 같이 밤낮 없이 회의를 해서 그 머루 초콜릿이라는 아이템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 첫 시작이었던 아이템이 잘 되진 않았었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잘 안 됐었죠. 힘들었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청년 농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또래 사람도 없고 그런 걸로 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이누리 씨는 어떠셨어요, 그때? 네, 저도 처음에 지역에 내려왔을, 고창에 내려왔을 때 일단은 젊은 친구들도 청년들도 거의 없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자인 친구가 내려와서 땅콩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그때 당시에 땅콩 가격이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땅콩을 한다고 하니까 땅콩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뜨리려고 너가 땅콩을 지려고 하냐,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땅콩 가격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런 포부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거즘 한 3배, 4배 정도는 뛴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 그게 저의 성과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저희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서 땅콩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라 수입산 땅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도라지 가격 껑충 올려놓으신 우리 박민철 정전 우리 그때 그러면 그 초콜릿 만들었던 네네. 선배님들 후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농조합 운영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한 명은 온라인 담당을 하고 있고 한 명은 해외 수출 담당하고 있고 네,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맞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맡은 바 업무를 집중하다 보니까 또 전문성도 생기고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하는 말처럼 예, 그렇게 그 말을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정말 농촌에 자리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외부에서 또 저희 책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농촌의 어떤 현장과 일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조금씩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그런 인식을 조금씩 바꿔주는 게 아닌가. 이 대목에서 우리 신성훈 대표는 그 희망을 보셨나요? 저는 도시보다 농촌이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레드오션이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농사를 다 하고 있고 고추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 명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청년들이 지단체에서 충분히 농사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놓고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그것만 알아가지고 공부한다면은 충분히 농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촌에서 만약에 생각을 좀 있는 사람이라면은 해보지 뭐 안 해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 반짝이는 눈빛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곽범 씨. 네. 아침마당의 하이라이트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준비했습니다. 많은 지금 청년 농부들의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에 꿀팁을 드리는 시간인데 농촌 어벤져스가 되기 위한 필수 장착 필살기! 네. 짜잔. 맞습니다. 네. 첫 번째 팁을 스티커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자. 빠밤. 1번 나만의 전문 분야. 누구의 필살기죠? 다. 이거 도라지 청년이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도 농사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유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물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하고 그거를 전문 분야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생산에 집중하는 생산팀이 있고 저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또 저희 직원은 그 해외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전문성도 생기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좀 약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이러신 분들한테는 좀 전문 분야를 좀 약간 파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어서 그러면은 두 번째도 궁금하네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빠밤. 추진력 부스터. 접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가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추진력이 좀 빠른 편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계획성이 빨리 움직여야만 뭐가 일에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내려왔을 때 이제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이게 농업도 자기 사업이구나. 이 사업을 하려면은 계획성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농업 기술의 뭐 배우러 가더라도 거기서 항상 알려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계획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해라 이거거든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내려가가지고 농사를 짓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 추진력이 없으면은 그걸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추진력 있게 그걸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 씨, 할머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뭡니까? 할머니 보고 계시죠?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버티기. 3번. 버티기 신공. 이거는 뭐. 땅콩 소녀? 네. 네.
이제 그 시골에 내려와서 농촌에서 자기의 농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매번 고비가 오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올 때는 한 6개월 차. 뭐, 그 다음에 1년 차, 3년 차, 5년 차, 이렇게 순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되새겨 가면서 어떠한 버팀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학교 이제 한농대 이제 친구들, 이제 후배님들한테 강의도 가서 말씀을 드릴 때,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차별성을 가지고 특성 있는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농촌에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아요. 자, 농촌 어벤져스가 되기 위한 필수 장착 필살기 마지막 네 번째 빠밤 나 아니면 안 돼. 네. 사실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진짜 가장 필요한 게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요즘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은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네. 내가 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네 하는 펼치는 그 나만의 주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꼭 살아남으려면 강한 멘탈 이런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들은 바로는 네 분 모두 주변 농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수익도 나누고 또 그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다른 농산물 판로를 찾는데도 굉장히 앞서셨다고 그래요. 특히 박민철 씨는 무주 도라지 농가에 대해서는 아주 효자 중에 효자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 창업을 공장을 짓고 이제 도라지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도라지가 필요한데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거든요. 마을 분들한테 도라지를 심으면 제가 다 수매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마을 분들이 27살짜리가 와서 수매를 해간다니 아무도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매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마을을 좀 도라지 마을로 만들어 보겠다고 계속 설득을 했죠, 마을 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2년 뒤에 2년에서 3년 뒤에 제가 약속을 지켰죠. 실제로 도라지도 수매도 하고 마을 분들이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는 저희 공장에서 와서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요. 또 봄에는 밭에 가서 도라지 농사를 짓는 저희하고 마을 분들 간에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효자 맞네요.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또 이누리 씨가 또 할 말이 더 있다면서요? 네. 저희는 이제 땅콩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일일이 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작업할 공간도 없었는데 그 옛날에 사용하던 이제 그 창고형으로 남아있던 그 옛날 마을회관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거기에서 땅콩 까는 작업이나 아니면 땅콩 선별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고요. 약 한 30여 분 어머님들과 함께 땅콩 작업을 하고 있고 생산, 가공, 유통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96세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거즘 평균 연세가 한 80대? 70대에서 80대? 그냥 일자리 이런 문제만 아니고 또 새로운 영농법, 농사법, 또 품종, 새로운 품종들 이런 다양한 교육도 열심히 또 이루고 있다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고창에서 땅콩 농사를 짓고 있는 이제 여러 농가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62분이라는 땅콩 농부들과 함께 이제 GAP 교육, PLS 교육, 그러니까 매년 시행해야 되는 이제 농법들이 있고 이제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어르신들이 이제 직접 지켜서 하시기에는 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함께 교육부터 이제 그 시범 그 현장 견학까지 다양한 채널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창에 땅콩 박사님들이 점점 느실 것 같아요. 근데 또 그에 비해서 신성원 또 씨는 청년 농부들이랑 의기투합을 또 하셨다고. 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외로워요.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맞아요. 자기만 있고 다 나이 많으신 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심심하고 놀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순창에 있는 농부들이 한 곳간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다 모였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순창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었냐. 우리 모여서 한번 이 얘기 좀 나눠보자.
아주 이제 모여서 얘기를 나눴던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서로 정보 공유하는 거. 네, 그리고 자기가 뭐 힘들 때 도움을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더불어농부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게 품앗이예요. 품앗이 다 아시죠? 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청년 농부들이 농가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일손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일손도 도와주고 농업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이제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도움을 주고자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그리고 참지 마. 나한테 전화를요. 나 신성원이요.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아이디어도 뭐 엄청나게 많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작년에 제 친구하고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카페? 네, 카페를 오픈했는데 그 카페에서 파는 뭐 음식물이 이제 그냥 음식물이 아니라요. 제가 직접 키우고 있는 꿀, 제가 재배한 이거 채밀한 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곁들여가지고 디저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팔로가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좀 많이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성원 대표님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고구마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고구마를 활용한 전문 많은 디저트들을 만들고 있어요. 카페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카페 겸 또 현장 실습 교육장으로 해서 한국농수산대학 친구들을 실습하고 있고요. 여기 카페에서 이제 고구마를 활용해서 고구마빵, 그리고 이제 고구마 마카롱, 고구마 음료, 뭐 고구마 쿠키, 고구마 뭐 머핀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지역의 청년 농부들과 함께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쌀 머핀이라던가 뭐 복숭아 아이스티라던가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중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 친구들을 이제 농산물의 이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빵 만드는 네, 이게 고구마 빵이거든요. 제가 다 농사 지은 걸로 고구마인 줄 알았어. 만든 거예요. 고구마 같죠? 네. 겉에는 이제 자색 고구마고 안에는 이제 꿀고구마로 맛있겠다. 만든 고구마 빵이에요. 이런 걸 체험하면서 이제 농산물의 소중함을 좀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인물이 뭐 이제 고구마 박사, 뭐 곽승철 아버님 뭐 이런 게 아니라 백주부였대요. 백주부?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농업계의 그 백종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저를 이제 보시고 청년 농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이제 멘토로 저를 생각을 하고 찾아오세요. 많이들 찾아와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백종원 선생님 같은 이제 농업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저도 공부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강보람 씨의 그 골목 식당 아니고 골목 농부 나오겠네요. 기대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어떤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나머지 분들도 어떤 계획이나 뭐 포부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원 씨.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산지소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 그런 마인드로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농업을 하다 보니까 갖춰줘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였냐 플랫폼인데 저희 농촌에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하드웨어 같은 건 많은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이런 것 많이 갖춰야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관광농업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휴식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온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관광농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알고 많이 와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땅콩 박사로 한국의 조지 카버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다양한 300여 가지의 땅콩의 가공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땅콩으로 활용한 제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땅콩 농사 짓는 땅콩 농부들이 행복하게 땅콩 농사를 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가치, 같이 하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도라지에는 뭐 기관지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뭐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항염증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능성 성분을 해서 기능성 식품으로서 개발을 하고 싶고 또 도라지가 요즘에 뉴스 보니까 피부 재생 물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라지를 활용한 뷰티 상품도 개발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산 도라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 한국산 도라지를 외국에 널리 알려서 그 도라지 청년이 그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고창산 이대건 촌장님. 네. 이 네 분의 이 청년 농부에게 희망을 줄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이번 책은 판도라 마을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뭐가 남아있죠? 희망이 남아있죠. 우리의 농업, 농촌 안에 희망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농촌진흥청 연구사들하고 작가 5명이 함께 만든 조금 먼 미래의 농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희망 어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오신 우리 청년 농부들이 네. 지금 지어가고 있는 이 농촌의 희망을 이 책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 책은 오늘 누구에게? 누구에게?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바지 삼행시가 생각나는데 운을 좀 띄워주세요. 청춘 청년 농부들 바로 지금 달려갑니다. 오늘 멋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농촌이 늙어간다, 농촌은 언젠간 사라질 거다라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해답 우리 네 분의 청년 농부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런 말이 있는데 이분들 모습 보니까 그것이 딱이고요. 실망 아니고요. 절망 아니고요. 소망합니다. 잘 될 거라. 그리고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시간이 정말 뿌듯했어요. 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본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정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아름다운 소식, 행복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빨리 아유, 밭으로 수고하셨어요. 가셔야 돼. 네. 아유. 여기도 농사 지어요. 농사 지어요.